사보지 않은 자 까보지 않은 자 낙까까가 제일 복권 라이징 파이터즈를 전부 까발려서 보여주겠습니다. 허허허허허허허허 하지마 마쇼까! 반가워요. 까까로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예고해드린 대로 조요셉님께서 위탁해주신 라이징 파이터즈 BCD상을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 제일 복권을 하나도 소장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발매 전 샘플을 보고 일단 피규어들이 못생겼다는 느낌이 들어서 본능적으로 좀 거부감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름 제가 일하는 동안에는 드래곤볼 종류 제일 복권은 나름 잘 팔기도 했었고 그에 관해 부심도 있던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카톤을 못 판 제일 복권이 이 라이징 파이터즈예요. 사실 이런 데 있어서는 저도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유도리가 있어야 하는데 거짓말을 못해요. 제가 나도 못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고객님 이 상품 너무 이뻐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 연애의 목적이라는 옛날 영화에 보면 박해리씨가 여자친구랑 옷 쇼핑을 하러 가는데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정원이 여자친구가 매장 안에 있는 옷을 입고 있는데 이제 립 서비스를 하죠. 화사해서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러니까 박해일이 뒤에서 보다가 찬물을 끼얹혀 야 별로다. 거봐 내가 이런 옷 안 어울린다고 했잖아 하면서 여자친구도 별로 안 좋아하던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어차피 좋은 말로 포장해도 물건을 까서 직접 보면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진열해 놓는 거고요. 박해이씨 대사대로 얘네들이 정말 별로인지 확인해 보시죠. 가자! D상인 버독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20년 8월에 국내에 상륙한 제일 복권이고요. 한 카톤에 하나 들어있는 제품이고 박스 컴팩트합니다. 포장 심플합니다. 부품은 상체와 하체가 조립형이고요. 검정색 클리어 베이스, 지지대가 2개로 구성돼 있네요. 완성하면 생각대로 그렇게 형편없지는 않아요. 눈에 가장 띄는 건 머리칼이 유독 쨍한 레몬색이에요. 이건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화사해 보이잖아요. 그냥 일반 경품 수준의 퀄리티 정도고 얼굴도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쁜데 하체가 좀 부자연스러워요. 거기다 하필 또 검정색 지지대를 써놔서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운 하체를 더 비호감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제일 복권 제작자들도 난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검정색 베이스랑 지지대 쓴 제일 복권들은 다 망했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고집스럽게 이걸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네 정말. 공중자세라서 크기는 높이 기준 약 24cm, 높이에 비해서는 볼륨감이 작은 피규어예요. 전에 소개한 신버독보다는 큽니다. 이 제품은 라스트 원상에 있는 노멀 버독이랑 호환이 가능하다고 해요. 초사이어인 50이랑 같이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겁니다. 반다나를 벗겨놓은 얼굴을 생각하면 이마를 좀 넓게 만든 거 아닌가 싶어요. 혹시 버독도 탈모가? 가격대는 그렇게 세지 않은가 봐요. 20년 12월 기준 약 4만원대. 근데 매물이 별로 없는 것 같네. 이 라이징 파이터즈 자체가 별로 소비가 안 되다 보니 매물이 안 도는 것 같네요. 제 취향은 일단 버독이 초사이어인으로 변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프리저한테 데스볼을 맞고 장렬히 전사하셨어야 합니다. 그걸로 끝났어야 해. 뭘 차원의 문이 뜰어서 과거로 가고 자시고 흠이! 워낙에 그래도 손오공과 다른 버독만의 독특하고 마초적인 감성이 있기 때문에 또 초사이어인 비주얼의 버독 경품을 원하신다면 나쁘진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유명한 하급전사 버독이라는 타이틀로 나온 반프 경품과 비교했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상품은 C상 슈퍼베지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한 카톤에 하나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가격대는 12월 기준 약 3만원대. 싸네요. 포장 심플합니다. 부품 상체와 하체 조립형 거의 비슷해요. 검정색 클리어 베이스, 자립 지지대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지트 피규어를 소개하려고 리뷰를 준비할 때마다 그리고 찍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반프가 정말 못 만드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지터는 꽤 좋은 제품이 많은데 제가 베지트를 리뷰할 때마다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해야겠습니까? 누가 보면 제가 베지트를 싫어하는 줄 알잖아요. 저 오지터보다 베지트 팬이란 말입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베지트 조연가님들. 일단 머리칼이 펄이 살짝 들어가 있고 방금 소개한 버독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약간 도색이 그랜디스타 스타일이에요. 보복 쪽 표현이 그나마 제 마음에 들고 원색을 최대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피부톤도 좋고요. 문제는 역시 얼굴. 이쪽이 왜 이래? 앞머리는
또 왜 이리 길죠? 이거 여성분들이 앞머리에 돌돌 말고 다니시는 그 롤 같은 걸로 정리 좀 해줘야겠는데, 앞머리를. 얼굴만 잘 표현해줘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데 항상 베지트 피규어는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또 있어요. 제가 피규어를 개봉해보면요, 리뷰를 하기 전에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웃으실지도 모르겠는데 피규어 동작을 따라해봐요. 과연 인간이 흉내낼 수 있는 자세인가? 부자연스럽지는 않은가? 불편한 자세인가? 예전에 춤췄을 때 댄서의 DNA가 아직 죽지 않은 거지.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피규어 3가지들은 어떻게 된 게 다 전부 다 불편한 자세들 뿐이야. 특히 3가지 중에 제일로 불편한 게 여기 보이는 이 베지트입니다. 한번 상체 부분만 따라해 볼게요. 이게 뭐야, 이게 엄청 불편해. 약간 전대물이나 가면라이더 포즈 같잖아요. 거기다가 뒤로 뻗어있는 이 손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쭉 뻗어줘야지 부자연스럽지 않다는 거. 이상 쓸데없는 연구였습니다. 역시나 공중 포즈라 크기 높이 기준 24cm, 버독하고 비슷합니다. 제품 자체의 분위기는 그래도 생각외로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베이스 얼굴 동세를 조금씩 손봐서 이쁘게 고칠 수만 있다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쫙 해주고 싶은 조형입니다. 여튼 베지트는 이제 피규어가 그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만들어도 역대급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다른 캐릭터 만드는 데에 더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했어요, 베지트는. 사요나라! 자, 이제 마지막 브로리 소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피규어 소개하기 이전에 이 브로리에 대한 원작 고찰을 좀 해볼게요.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지 까독자님들과 전부터 좀 나눠보고 싶었던 이야기거든요. 브로리가 초사이어인이 될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프리저의 꼼수였죠. 사이어인이 분노를 하면 초사이어인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서 파라가스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가 하지 않은 것처럼 브로리상 아버지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브로리에게 고자질을 하잖아. 난 이 장면이 너무 웃겼어. 마치 애들이 엄마 쟤가 나 때렸어 혼내줘 하고 고자질하는 느낌? 원래는 초사이언이 될 수 없었는데 브로리가 그 장면을 보고 빡쳐서 각성을 한 거잖아요. 그래, 여기까지는 괜찮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으로 따져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 다음 상황이에요. 이 피규어가 나타내는 장면은 아마 브로리가 초사이언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손오공에게 공격하던 장면으로 기억을 해요. 아마 광역 기술이었을 건데, 근데 아무리 리미터가 풀린 상태라지만 내가 만약에 브로리라면 아빠가 죽었다는데 그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먼저 하러 가지 않았을까? 아버지인데? 그리고 설사 죽었다고 판단되더라도 시신을 수습하는 게 먼저 아니야? 왜 계속 싸움만 하고 있는 거야? 이럴 때가 아니지. 이 연출만 보면 완전 불효자식 같아 이거. 나메크성 손오공 때를 한번 생각해보게요. 크리링이 죽었을 때는 프리저가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시신을 수습을 할 수조차가 없었어. 야무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제벨맨한테 죽었을 때 크리링이 달려와서 확인을 한다고. 죽었어 라고요. 뭐 만화인데 그런 것까지 생각해. 어차피 우리들은 둘이 싸워야지만이 재미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리고 거기서 브로리가 싸움은 여기서 잠시 멈추자고 하더라도 그것도 그림이 또 이상하잖아. 김 빠지잖아. 여튼 제 생각은 좀 그래요. 제가 구작이든 신작이든 파라가스라는 캐릭터를 싫어해요. 지의 욕망을 자식한테 투영시키는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구극장판 브로리 같은 경우는 아버지인 파라가스를 싫어했어요. 지 손으로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진짜 페류나인 건데, 여기 신극장판 브로리 같은 경우는 치라이랑 네모가 막 파라가스 욕을 하니까 브로리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버지를 욕하지 마 라고요. 아버지가 나쁜 놈이지만 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을 때 빡치기도 한 거고, 제 생각에는 그냥 제작진이 파라가스라는 캐릭터는요, 브로리가 어린 시절에 전투기의 기본을 쌓는데 일조를 하고 죽어서는 브로리의 변신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냥 일종의 버프형 캐릭터로 만든 거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나쁜 놈이니까 죽고 나면 브로리 외에는 시청자들은 그렇게 신경 안 쓰겠지 라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자, 그럼 죽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열심히 싸우던 브로리의 모습의 피규어 한번 만나보시죠. 스타트! 박스는 라이징 파이터즈 중에 가장 큽니다. 시세는 20년 12월 기준 약 4만원에서 5만원대. 라스트원 제외한 이 복권에서 샬롯과 투탑인 상품인데도 처참한 시세예요. 포장 상태도 비슷하고요. 부품은 상체 있고 털치마가 따로 있어요.
있어요. 하체 조립할 수 있고요. 상당히 큰 베이스와 지지봉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이번 복권 중에 제일 커서 존재감은 있어요. 자세가 완전 그 박하사탕의 설경구시 자세야. 나 다시 돌아갈래 일명 설경구 브롤이 되겠습니다. 재밌는 게 원래 보통은 이 스케일로 나오는 제일 복권들이 브롤이 크기 비율을 안 맞춰주고 약간 더 크게 만들어서 내왔어요. 근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덩치 비율을 키워줬어. 이건 칭찬해준다. 근데 문제는 비율만 키웠지 다른 데는 키우질 않았습니다. 뭔 말이냐면 브롤이 하면 떡대잖아요. 근데 이건 뭐야? 상체는 어조비가 돼버렸고 다리는 완전 헬스하는 아가씨 다리가 돼버렸네. 내가 아는 브롤이 다리는 이렇게 여리여리하지 않아. 차라리 춘리 다리가 더 굵겠다. 이건 야무치 복권의 브롤이랑 비교하면 너무 잘 보여요. 브롤이라면 이래야지. 확실히 애전 나온 게 명품이네요. 오늘 브롤이는 초사이어인으로 변했는데 어째 노멀보다 벌크업이 안 돼 있을 수가 있는 거냐고. 싸우다가 너무 힘들어서 강제 다이어트가 된 건가요? 그리고 자세가 멋있지도 않아요. 이제 전에 일할 때 이 제품 샘플 나온 거 보고 가게에서 발주를 넣었는데 여직원들이 드래곤볼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왜 브롤이라고 생긴 얘들은 다 저런 모양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해줬죠. 미친놈이라 그래요. 싸울 때는 광전사 같이 싸우니까는 약간 전투 변태 같은 느낌? 크기는 높이 기준 약 29cm입니다. 브롤이도 아까 베지트하고 같은 의견이에요. 이제 좀 적당히 뽑았음 합니다. 눈동자만 없애버리면 그냥 한계를 돌파한 전사의 피규어가 탄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라이징 파이터즈 제품들은 2020년 제일 복권 제품 라인업 중 평균적으로 보면 제일 라인업이 형편없는 제품들이라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을 아프게 할 생각은 없어요. 리뷰를 안 했으면 안 깠겠지만 만져보니까 못생겼는데 어떡하겠어. 일단 그리고 지난 영상에도 한 분이 글을 남기셨거든요. 이걸 한 카톤을 털었는데 괜히 터신 것 같다고. 제가 오지터랑 오천크스는 안 만져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번 복권 제품들 소개한 4가지 중에는 샬롯이 그나마 가장 나은 것 같네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번 복권의 제일 큰 문제는 프로포션 미스. 자세들이 너무 난잡하다. 라이징 파이터즈 제일 복권 여기까지 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도 무슨 기준으로 최악의 복권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드래곤볼 복권 중에는 가장 최근에 나온 히어로즈 사가라는 제일 복권이 있어요. 이건 국내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정발이 안 돼서 지금 일본 내수용으로만 소량으로 수입해서 몇몇 샵들에서 팔고 있죠. 애들은 말 그대로 히어로즈, 아까 레전드 샬롯 소개했었는데 그 샬롯보다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더 근본이 없는 라인업이에요. 일본에서야 히어로즈가 인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아마 올드 팬분들이 보시면 아마 기절하실걸? 막 골든 쿠라가 나오지 않나, 브로리가 초사이어인 4로 변신을 하고 막 차원의 문을 넘나들면서 초사이어인 블루와 초사이어인 4가 서로 만나가지고 전투를 하는 아주 막장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뭐든지 다 되는 세계예요.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잖아. 히어로즈가 딱 그래. 그런 라인업이 있는 제일 복권이 이 히어로즈 사가인데 이게 지금 인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초사이어인 4 브로리가요. 근데 오늘 소개한 제일 복권들 같은 경우는 샬롯이랑 브로리 제외하고는 거의 드래곤볼 오리지널 캐릭터의 올스타라고 봐도 무방한데 히어로즈랑 비벼봐서 인기와 판매율에서 밀렸다는 건 이건 전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나우나한테 너우나가 도전해서 노래로 배틀을 했는데 너우나가 이겼다면 여러분은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인 거야 지금 이거. 반다이 좀 신경 써서 만듭시다. 오리지널이 튼튼해야 외전도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요 근래 두 편이 비평 위주의 리뷰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비교적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제품들로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드래곤볼을 깔 때까지 저가가에게 원기옥을 모아주세요. 또 만나요 가독자님들. 까바!